네, 2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설 민심 밥상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 그리웠습니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로만 듣다가 아침에 제가 라디오로 박지훈 변호사 최근에 또 뵙기도 했고, 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야 뭐 취재 편의점 안 나오니까 삶이 윤택해졌어. 윤택해졌어? 농담이고요. 진짜 저도 취재 네. 편의점 좋아하고 종종 듣기도 하는데 네. 일이 너무 공사다망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좀 죄송한 너무 마음이고 아쉽다. 이렇게 특집 방송 있을 때 한 네. 번씩 나와서 또 제가 박주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세 명이 또 합이 잘 맞잖아. 맞아. 아, 그립다 그리워 그러니까 진짜. 종종 나오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저는 요즘은 이제 방송보다는 네. 뭐 다른 일들 좀 그러니까 많이 공직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이라기보다는 심의 같은 거. 심의.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일을 좀 하게 그러니까 되고. 예전에 하던 거가 있어서 네. 제가 법무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국방부 일을 약간 좀 국방부가 친정 같은. 그래도 저는 약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믿진 않겠지만 군대를 제가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약간 블랙 요원 같이 입고 왔어. 그러네. 블랙 요원이네. 같이 않은데. 아, 근데 엄청 세련되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네. 싸움 난다. 절대 꺼내지 마. 그런데도 또 밥 먹다 보면 또 가고 있다. 제가 사실은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TK. 대구 경북이고 예. 저희 친척들은 좀 대부분 좀 그러니까.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나서 네.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알아요. 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향이 어떤지. 굳이 얘기해서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강요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종교나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사실은. 뭐 그래서 아마 이제 설 밥상 민심 이런 게 네, 의미가 없어. 아니 의미는 있겠지만 네. 엄청 예전처럼 중요하게 막 민족 이동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아니다.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이번에 또 그리고 설 명절이 짧아요. 사흘밖에 안 3일, 돼가지고. 예. 네. 뭐 무슨- 주말 끼면 5일 정도 되는 건데 예. 뭐 많이들 예전 뭐 박준 변호사 네. 얘기했듯이 예전만큼 뭐 밥상머리 민심으로 인해서 분기점이 확 생기고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뚜렷하고 맞아요. 그러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처가는 목포고 저는 집은 서울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뭐 목포도 갔다 왔는데 그냥 목포 민심은 어때요? 그냥 물어봐요. 정치를 그치. 계속 물어봐. 그래서 밥 먹을 수가 없어. 계속 물어봐. 취재를 당하시죠. 네, 그뭐 친척분들도 네. 뭐 어르신 뭐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 서울에서 왔으니까 얘기 좀 해줘. 이게 이런 거죠. 민감한 게 있어서 삐끗 어. 잘못 얘기하면은 약간 아. 또 표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거기는 또 이제 민주당 지지가 그쵸. 강하고 특히 여기는 국힘판이고 저희는 여기는 팀이죠. 민주당. 예. 그렇긴 한데 그 여기는 합당이 좀 이슈가 되겠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이번에 특히나 뭐 여러 가지로 휘청휘청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께서 설 밥상 떡국 드시면서 예, 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주식 부동산이 제일 두 개 얘기가 더 많죠 그죠? 사실은. 네. 주식이 이제 주식 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음. 안 한다 하더라도 5천 넘었다는 그런 것들. 음. 지금 5,300, 5,500, 500, 5,500 넘어. 그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고 부동산은 지금 잡히냐 안 잡히냐 그렇지. 그런 얘기니까 예. 두 가지가 사실은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흠. 본인 이게 민생 관련된 거잖아요. 네. 자기 삶하고도 관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주식 부동산 얘기가 네.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진짜 예전에도 일종의 이제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도 뭐 이재명을 합니다 뭐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곡상 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리 네. 막 몇십 년 맞아. 동안 못 하고 신천지 막 만나서 예예 신천지 만나서 뭐 행정 집행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코스피 5천이 넘은 거는 그러니까 완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이 코스피 5천 위원회가 정권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실명은 말하기 어려운데. 진짜 5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내내 네. 이재명 정부 안에 임기 하겠다는 내에 거다. 5천을 하겠다라는 거고 임기 초반에는 힘들어도 임기 끝날 때쯤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실제 그 위원회에 있었던 네. 뭐 의원님도 했어요. 그런 정도로 물론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지만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 2배가 됩니까? 2024년 초에요. 2,399로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5천 지금 500이 된 거잖아요. 네.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에 이제 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라는 거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보여요. 실제 그쵸. 매물이 나와요. 예, 예. 예전에 뭐 김건희 씨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진짜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이랬는데 다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진심이나 또 절실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통인시장 가서 상인 만나서 소주 드시고 네. 그다음에 충주에 가가지고 그냥 드림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뭐 국적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이 동네 저 동네 따지지 말고 그냥 줘라. 이거는 그냥 사회복지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스피 5천 막 이렇게 해도 야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돈 없어서 주식 못 하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5분위에서 그 5분위에 해당하는 1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네. 제일 어려운 이런 분들의 삶까지 다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저 마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부분이 많이 큽니다. 네. 주식도 사실은 그 저는 리더의 중요성을 정말 최근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리더가 바뀌니까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를 것 같다. 좀 네. 전에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소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도 분명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준비하고 열정적이고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저 예전에 저도 뭐 정치 방송 하다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까지 너무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약간 그 쌓여진 의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네. 여긴 진심으로 뭘 하는 것처럼 아. 보이고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저 사람 뭔가 할 것 같다. 네.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장 자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만약 안 되면 SNS 막 글을 계속 써요. 맞아요. 되도록. 그런 것도 새벽에 사실은 막 써. 그런 것도 저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붙잡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맞아요.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24시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늦게까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새벽 1시에 막 올리잖아. X 좀 그만. 잠 좀 자자. 아니 제가 대단해요. 새벽에 최근에 해.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단텔방 있잖아요. 장관들하고 함께하는 마지막에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뭐 그걸로 유명해진 그 단텔방.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그것까지 공개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아우 진짜 그놈의 입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단텔방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보면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올리신대요. 근데 밤낮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퇴근 시간 이후 카톡 금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안 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면 깨우는 사람이 돼요. 답하라고? 장관님 빨리 답하시라고. 빨리 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는 잠 못 드는 밤인 거다. 저는 대통령을 제 나름대로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떠나가지고 한 예. 3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당선 자체가 목적이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박근혜.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당선이 됐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능력도 되는 사람. 네. 아유, 좋네. 첫 번째가 네. 당선 그 자체가 목적이가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예요. 네. 저 집은 내 집인데 네. 옛날부터 내가 아버지 살았는데.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게 박근혜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죠. 공교롭게도 다 탄핵당했어요. 그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해. 예. 이상하게 하다가 소주 싣고 다니고 그냥 막. 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좀 죄송한데 이제 YS. YS. 물론 잘한 것도 잘한 있어요. 것도 있지만. 금융실명제도 그래. 있고 하나의 척결도 하나의 있는데 이 갱제를 갱제. 몰랐어. 갱제를 네. 몰랐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김대중. DJ. 김대중. 정말 그렇죠. 그렇게 DJ. 생각해요. DJ 시절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사실은 김대중이다. 깔아놓은 그때 거죠. 깔아놓은 예,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런데 IT 강국을 그때 해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일본처럼 우리 어쩜 팩스 쓰고 그쵸.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예. 우리가 지금 보는 거대 기업 뭐 그렇습니다. 네이버 뭐 이런 거 것들 다 다 그때. 이때 생긴 맞아요. 거예요. 벤처 여기에 열풍. 더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이재명을 넣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국회가. 네. 지금 아니, 뭐 너무 하냐? 이게 왜 이러냐 보조가 진짜. 좀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대통령 쪽은 되게 빨리 가고 네. 많이 갈면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입법이 받침이 돼야지 행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입법이 못 따라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운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국회가 만약에 소수 정당이었다, 여소야대다 그러면 뭐 한편으로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여가 엄청 커요.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네. 못 따라온다고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 느끼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합당 이슈가 이제 좀 이제 예. 점잖해졌지만 예. 합당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갈등으로 보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의 빠른 템포 또 입법부 여당의 조금 느린 템포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저 사실 박 변호사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서문시장에 장도혁 대표 갔잖아요. 네. 국수 먹는 국수 먹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막 실렸던데 그 서문시장에서조차도 냉랭했어요. 잘해라 냉랭냉랭 뭐하냐 이런 누가 당 대표입니까?라고 물어보는 또 그러니까. 사람도 있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TK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TK 민심이 네. 예전이라면 서문시장의 마음의 위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윤석열 힘들 때마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서문시장 서문시장 가죠. 갔잖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도 그렇고. 네. 이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구나 이쪽 경북의 민심이 확 빨라 바뀌었지는 않지만 약간 세분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예컨대 뭐 좀 젊은 층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요. 네. 이 기성층에도 예. 보면 이른바 윤호개인 쪽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한동훈 쪽도 있고 예. 조금 세분화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을 엄청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단 민주당 싫어. 대구 경북은. 예, 예. 그거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싫으면 싫을지 예. 정치는 잘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들. 대구 사람들도. 아이고 막 꼬래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큰 효과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대구 사람들은 그냥 아예 듣지도 않고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었으면 네. 그게 저는 반영된 게 아닌가 서문시장에서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자신만만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민주당이 유세할 때 여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빨갱이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반민주당 정서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반 민주당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뭐 아는 분들이나 영남 쪽에 보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국힘은 답이 없다. 이 정당은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을 찍지는 않아도 네. 선거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예. 네. 투표장에.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판이 좀 역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수 유권자들이 아유 저 당은 못 찍겠다 윤어게인. 근데 윤어게인 외쳤어도 묵묵부답 싸늘했다는 거잖아요.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갤럽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가 정치적 성향을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네네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매우 보수, 약간 보수, 네. 중도, 네. 약간 진보, 매우 진보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보통 이제 매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어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매우 보수가 몇 퍼센트, 1,000명 물어보니까 이제 퍼센테이지가 딱 나오죠. 몇 명이나 했을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요? 6.5%예요. 매우 65명이 내가 매우 보수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약간 보수,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한 사람이 1,000명 중에 65명. 1,000명 중에 그러니까 그냥 6.5%, 그러니까 그냥 계산 쉬워요. 네. 2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1%가 중도 보수. 근데 이 6.5% 이게 그 탄핵 국면에서는 이게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될 것 같고 민주당이 권력 잡는 거 싫고 막 그러면서 발화가 됐는데 이 숫자가 매우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 6.5%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예, 예. 이거를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이 숫자를 붙들고 지금 장동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 21%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정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21%가 이러면 바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딜레마인 거예요. 네. 정치인들은 아우 결국은 국민의힘이 예전에 박근혜 농단 국정농단 때는 사과하면서 탈피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탈피 못한 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이나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 똑같이 반복돼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딱 맞아요.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표현이 좀 맞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 윤어게인 쪽. 그거를 쳐다보고 그게 15% 20%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글로 가는 거거든요. 또 장동희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주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뒤에 있는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된 네.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환길에 늪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헤어나지 상당히 본인한테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 정당에 이게 앞으로 상당히 위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특이한데 대구도 안 그렇거든 이제는. 전환길이 뭐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준이랍니다. 그러면은 하라네. 그거 따라 그렇게 간다는 건지 아니 심지어 대통령하고 밥 먹기로 하고 그것도 안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게 그 전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정청래 대표랑이나 잘 풀어 뭐 이런 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싸하다. 안 가나? 안 이렇게. 가나 그랬는데 네. 진짜 안 가버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본인이 들러들으시기 싫다. 그리고 나는 단독으로 만날 거야. 나는 대통령급이야. 영수회담을 해야지 누구 껴가지고 안 만날 거야. 이런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처음에는 왜 간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저번에 7명하고 다 같이 볼 때 안 간 거 예. 단식 들어가면서 안 예. 갔잖아요. 예. 사실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러니까 단식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뭐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예. 제명을 좀 이렇게 이슈를 돌리고. 네. 근데 전에 야당 대표들도 약간 안 갔어요. 그럴 때 일당 야당 대표들은 홍준표 대표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쵸. 대통령 때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양당 대표 아니면은 단독 회담 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 이해는 했어요. 그냥.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실책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어쨌든 여당 대표하고 다수당인 여당 대표와 네. 대통령을 만나는 거면은 이거는 본인의 위상이 뭐 사실
뭐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어. 그럼 본인이 할 말도 하고 거기서 세게 또 대통령도 들이받고 그러면은 예. 지지자도 좋아하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윤호개인 절연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들 물어보고 예. 이럴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군요. 아,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아까 말씀 주신 21%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은 좀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 국익의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좀 역할을 해줄 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극보수 소수의 인원들만을 바라보고 극렬 지지자들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니 계속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미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이 됐고 3월 5일 공직 후보 사퇴 기간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번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치평론 오래 하고 계시니까 김준일 기자는 이번 선거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보세요? 야당 당선, 여당 당선, 여당 당선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는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진짜 지역 발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보기에는. 발전. 네, 지역 발전이 그래서 뭐 이거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지금 던진 승부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는 행정 통합.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광역 단체를 이제 5극 3특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네. 이제 통합을 할 경우에는 더 지원금을 주겠다. 뭐 한 5조 원 뭐 약간 이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판을 상당히 흔들었어요. 설령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져올 후폭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이제 통합이 됐다라고 저는 근데 거기는 이제 광주 특별시 이쪽으로 네. 이제 하나만 뽑을 것 같아요. 그럴 지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이거가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당선이 돼서도 이거를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지원금이 내려오고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가면은 이게 그때는 상당히 네. 영향력을 끼칠 거다라는 어. 거고 지역 발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뒤에 좀 판세 분석을 해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지역 발전론이에요 지금. 지금은 예,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지금 이건 뭐 내가 찍던 정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부산을 살릴 것인가 약간 이런 게 화두가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지역 발전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어떤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2018년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예, 오. 그때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에 정상회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때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때.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그 분위기로 싹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도 지금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은 네. 이게 해빙 무드가 오면서 외생 변수로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일단 4월에 이제 트럼프 방중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해야 되겠죠. 확인해 준 것은 워싱턴에서 직접 확인을 해준 건데 그 우리가 인도 지원, 그렇죠. 네,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사실상 거기도 그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네. 하는데 인도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협력이 그렇죠. 가능한 꼴이 되는 거니까. 내외적으로 지금 말씀한 저 그대로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결국 집권 여당이 유리한 거예요. 네. 지역 발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야당이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집권 세력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18년 선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2석에 무소속 하나였어요. 원희룡. 네. 그 나머지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게 뭐 성공의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뭐 성공의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뭐 그거보다는 좀 더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2018년도에 지방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실제로 그래요. 이게
결국 1년 만에 하는 선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심판하는 선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평가하는 선거거든요. 네, 네.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6월 달까지 확 무너질 가능성은 전 매우 적다고 매우 적다. 보면 사실은 여당이 많이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 여당이 무조건 이겼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기느냐. 크게 보면은 한 20년 동안 3번이 있었어요. 2007년 대선 다음에 2008년 총선, 그렇죠. 2017년 대선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2022년에는 3개월 텀을 두고 지방선거 네. 있었단 말이에요. 예. 2008년에는요. 그때 민주당이 2007년 대선 지고 81석 했습니다. 맞아요. 예, 81석으로 하고 번보수가 200석이 넘었어요. 그때는 막 친박 연대되고 막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진짜로. 네. 2017년 대선이고 2018년에 그때 17개 중에서 TK 빼놓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예. 2022년에 윤석열이 0.73%포인트로 신승을 했지만은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 가져가고 맞아요. 인천도 가져가고 다 경기 가져갔어요. 하나 지키고 호남하고 경기 이 정도 지키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은 유리한 대통령 지지율이 게다가 60%를 지금 맞아요. 찍고 있으면은 이거는 여당이 이기는 건 100%라고 전 보는데 완전 어게인 2018이냐 아니냐라는 거고 네. 또 하나 경향은 선거는 보통 전국 선거는 이길 때 한 몇 원 승하고요. 질 때 몇 원 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2016년에 한석 차이지만은 1당이 됐어요. 네. 2016년, 2017년 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까지 내 4연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궐선거긴 하지만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1년 지고 예. 그 국힘이 이겼죠. 2022년 대선 이기고 다시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겼잖아요. 3연승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대선 네. 이겼잖아요. 네.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이게 과학이다. 과학이야.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무조건 어. 이긴다. 더더욱이나 국민의힘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보여줘요. 네. 우리는 서울시는 안 나갑니다. 경기도 후보는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2월 17일 기준으로 106일, 사실상 100일 남은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일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보군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정원호 6명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출마의 의지와 뜻 아마 이제 3월 5일 날 뭐 출사표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나올까 말까 나경원 정책은 계속 밀고 있다 안철수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이 좀 출사표를 낸 이런 상황인 거고 경기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후보가 안 보인다. 후보가 뭐 이런 없습니다. 겁니다. 뭐 거기 말고도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대구 경북 빼고는 네. 후보가 막 몰려드는 건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건데. 대구만 9명인 거죠. 대구시장 출마자. 대구만 지금 뭐 여기는 5명으로 네. 돼 있지만 더 많습니다. 구룡, 심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대구만 박 터지고 네. 다른 동네는 텅텅 비었어요. 거기만 된다는 거예요. 뭐 이전- 자기들이 자백을 하는 거. 나는 우리는 여기만 될 거다. 딴 데는 라는 안 게 된다. 딱 그대로 예, 보시면 돼요. 예. 저는 부산도 그래서 네. 어떻게- 할만하면 부산에도 경쟁자가 생길 거예요. 박형준 시장에 네, 대해서 네,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크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하. 부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네, 네. 시장이 가냐 아니면 지금 전재수 의원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재성 위원장하고 부산도 이게 바로미터 같아요. 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될 만하니까 하는 거고 네. 안 나오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PK도 굉장히 국민의힘한테는 어려운 지역이 돼버린 거다. 예, 부산 발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장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 뭐 여러 가지 통일교 어쩌고 이거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일단 좀 국민의힘 분위기를 조금만 전해드리고 좀 네. 디테일로 가볼게요. 서울시장은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온대요. 예, 안 나온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미 기자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 있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물론 뭐 안철수 모릅니다. 서울시장 안 나온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가겠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해봤어요. 네. 안 나온다. 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제가 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안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한 60, 나올 가능성이 40.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의 그거랑 마찬가지. 예. 내가 배지를 던져가지고 이거가 승산이 있느냐 여부를인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한 3달 전, 4달 전만 해도 상당히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관심이 식고 있다. 네. 낭인 정치 낭인 될 수 있다. 그렇지.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윤희숙 전 의원만 빼놓고는 서울에는 오세훈 대 윤희숙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신예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뉴페이스 어, 얘기를 하고 있어. 뉴페이스. 싸이를 불러 그럼 뉴페이스. 싸이를 불러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환길이 네. 갑자기 뭐 나오나? 서울시장 선거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세훈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좀 당권파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지금 경기도지사는 아예 그러니까 제 저기 뭐죠 유승민 안 나온다고 네. 예,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것도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안 안철수 나온다. 안 나온다고 예. 했고 김문수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 김문수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도 도지사 안 한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다도 안 하고 네. 김은혜는 아예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안 나온다라는 게 대세예요. 그러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내 자리 지킨다. 지금 어. 있는 국회의원이 배지 던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안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된다면 배지를 던지죠. 그럼요. 안 될 것 예. 같은데. 아예 후보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요. 참만. 세종 이런 데는요 없어요 그냥.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과 같다. 그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약간 그런 네. 거고 뭐 수도권에 이제 인천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나오고 네. 뭐 박찬대 의원이 네, 나올 네. 가능성이 높고 그러는데 예. 지금 약간 이제 어게인 2018이 되려면은 사실은 TK 빼놓고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복병이 있는 데가 사실은 강원도하고 경남 네. 그리고 울산, 네.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예. 울산 먼저 얘기하면은 울산은 국힘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울산은 예, 왜 예.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뭐 이선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 이분이 울주구청장인가 하신 분이 네네네네. 이러는데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한 15% 포인트로 다 져요 지금까지.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예. 네. 근데 유일하게 비슷하게 나오거나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이 김상욱 의원이에요. 김상욱. 예. 근데 김상욱 의원 제가 최근에 만나서 얘기 네. 들었는데 고민이 너무 깊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배지 던져야 되거든요. 배치 그렇죠. 던져야 배치 되는 거지. 던지- 예. 예, 예. 아니, 던질 수도 있는데 이 송철호나 이선호나 여기에 경쟁자들이 엄청 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한다. 예. 이게 좀 여론조사 나오면 좀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끌어내리려고. 예, 엄청 그래다 국민의힘에서 오다 보니까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상국 의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은 없는데 당에서 원하면 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조는 유일하게 예.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고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이 끝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국힘 내에서 나옵니다. 오. 후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아직은 모르는데 네. 박형준 시장이 전재수 의원한테 좀 지는 게 요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예.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부산의 언론인연합회가 5일에서 6일 조사한 거고 ARS 조사인데 부산 네. 시민 조사한 건데 전재수 46.7, 박형준 38.4. 아이고야 많이 지네. 예. 그래서 한 8% 포인트 차이 나거든요. 예. 오차범위 밖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주진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 후보를 주진우로 내보내자. 의원 그러니까 뭐 아직 완전 그런 기류가 있는 건 아닌데 뉴페이스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주진우가 지금 김도우 의원을 제치고 여주에서 2등이 나오고 있고 국힘 내부에서 예. 다자구 노아에 보면은 그래서 주진우가 깜짝 등판할 수도 있다. 있겠다. 그러면 주진우 대 전재수의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재수 의원이 유리한데 네. 전재수 의원은 이제 수사에 리스크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네. 주진우면은 오히려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약간 인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보수 안에서. 보수 안에서 인기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 공격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계속 뭔가 발굴하고 예, 막 예. 그러고 약간 젊은 약간 그래서 박형준만 해도 좀 늙었다라는 네. 이게 도시가 침체됐다라는 아하. 느낌을 주는데 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저는 여기서 변수 어떤 거의 변수? 공감이 되는데 고성국과 장동혁이 변수입니다. 고성구. 후보를 결국은 저는 좀 본인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판을 높다고 짠다. 봐요. 예. 얘가 정상적으로 될 만한 사람보다는 예. 어차피
나중에 분위기상 쉽지 않다고 하면 예. 자기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게 음. 유리하다고. 고성국이 저는 눈이 계속 보이거든요. 계속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징계에 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 못한 후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 인물들 다 장동혁 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떨어지겠죠 거의 다. 근데 그래도 그게 맞다고 맞다. 생각할 것 그쵸. 같아요. 이 조직을 남겨서 자기 대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치를 하려면 네.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가가 밥 먹는 척하고 예. 던지고 예. 받고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없거든요. 뒤에 있는 유튜버들만 보는 것 같아요. 갈까? 가지마. 안 갈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거의 맞는데 거기 예. 플러스 알파 어. 그 부분까지 고려된다면 유튜브 눈치 보느라고 그런 사람이 일이 후보가 안 된다니까. 되네. 이진숙이 후보 되고 오, 부산에 대표에서. 진짜 주진우가 되고 예. 유튜버가 하라니까. 아. 그럴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보수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을 이거 인형 뭐죠? 갖고 조정하는 네. 지금 고성국 박사 고성국 씨가 그렇게 하는 하고 것처럼 있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갔다가는 국물도 없다.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드네요. 국힘 지도 체제가 고장 체제라고 장고 아닙니까 장고. 장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장. 예,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국힘. 고장 그래서 국힘. 고성국, 장동혁. 고성국이 그래서 앞에네. 고장이 맞는 것 같은 게 연대로 고성국이 해도 그게 아니라 고성국이 가나다 순으로 해도 그렇고 연배나 영향력으로 봐도 고가 앞으로 그렇지. 가야지. 그래서 장 대표인데 네. 대표인데 고장 국힘. 고장 국힘. 예. 슬픕니다. 고쳐야 되겠다. 고장 난 건 고쳐야 되는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합당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이번 판은 뭐 2018년 어게인 2018년이다. 그래서 대승할 것 같다라는데 선거는 모르거든요. 예, 잘 모르죠. 선거는 선거는 모르죠. 내일 앞을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합당 변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보니까 그 이미 또 계산서가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으니 평택하고 어디더라 한 군데는 후보 내지 말라라는 조국혁신당에서. 네, 조국혁신당의 제안이 있었어요. 군산 평택 재보선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또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합당 이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래 보여요. 뭐 사실 조국혁신당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당 대표가 하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안 된 거잖아요. 예. 한다고 한 게 사실은 우리는 한시 정당이라고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렇다면 나중에 통합하고 추진하는 거를 어떤 시점에 하는 건지 이번 지방선거 때 할지 아니면 그 위에 할지 네. 정해달라고 하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걸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만약 이거 또 다시 하면 또 다른 또 예전 합당 그 논란이 2차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앞으로 이제 막 하고 던지고 이러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에 대한 이 부분은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예.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어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해 버리는 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 예를 들면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이제 선거 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아예 어디를 주고 어디를 받고 이렇게 하고 뭐 단일화를 그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도 예. 있었고 아니면은 개별 지역마다 다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피곤하죠. 피곤해지고 막 진짜 쉽지 않아요. 이미 인쇄용지 다 찍혔는데 맞아요.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사퇴하고 막 이런 그래요.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노회찬 있었어요. 후보도 그런 식으로 그랬었죠. 사퇴하고 막 예,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진 게 있고 선거 유세를 이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당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조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민주당하고 곧 합당할 거니까 저 사실상 민주당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 예.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기도 어렵고 예.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어쨌든 원내에 들어가려면은 어디를 예. 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평택하고 왜냐면은 거기가 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네, 나오는데 나오지. 군산하고 평택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오겠다는 대기자들이 사람이 많죠. 게다가 이거를 조국 대표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선거연대를 하려면은 이미 친명들 반대 이게 웬 말이냐 왜 야합이냐 이러면서 또 들고 이럴 거예요. 선거 이후에 지금 하기로 했죠. 우리가 선거 전부터 이거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공소취소 모임 있잖아요. 그 공소취소 모임에 82명이 지금 결합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뭐 반청 모임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순수한 모임이라고. 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게 뭐 공소 취소 그 공감하고 네. 떠나가지고 네. 국회의원 160명 있잖아요. 네. 그럼 다 하든가. 같이. 꼭 때가 반 또 모여 있으니까 또 반청이든 친명이든 네. 반명이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공소취소 관련된 모임이 이미 있어요. 말아요. 당의 공식 기구로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별도의 뭐. 모임을 또 만든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국회의원들 자꾸 지들끼리 모여서 약한 사람들 모여도 돼요. 네. 약자들이니까 모여서 그쵸. 힘을 만들잖아요. 뭐 자꾸 공부한다. 공부는 챗GPT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별로예요. 저는 이거에 그 공소 취소의 그 가부를 떠나서 그건 약간 파벌을 만든 파벌 같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그래 봐요. 뭐든지 무슨 모임들 많잖아요. 할 때마다 보기 싫어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만나. 밥 먹고 공부는 이래 모여 공부 논의하지 말고 네가 카톡에서 네. 올리고 하면 되잖아요. 네. 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뭐 국민의힘 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보통은 이런 거 하면은 공부 모임 같은 거 공부 만들어요. 모임. 맞아요. 공부. 예, 그래서 토론 모임, 공부 모임, 우리 개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어쨌든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공소 취소 모임이 되면은 이거 모임 자체가 계속 공소 취소라는 게 단어가 환기되잖아요. 네. 좀 냉정히 얘기하면은 이 공소 취소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소구력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중도나 중도 보수에서 보기에는 야 권력 잡았다고 지금 검찰 팔비 틀어가지고 지금 이거 사법 리스크 해결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도 공격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계속 공소 취소 이게 네. 나오는 게 이게 맞냐 지금 선거 앞두고 저는 정무적으로 별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차라리 다 맞아요. 이름을 다 바꿔라. 왜 네. 공소 취소 모임을 네. 이거를 친명 모임으로 만드냐. 어. 저는 좀. 근데 공소 취소가 모임 만든다고 되나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그것도 웃긴 거죠. 공소 취소는 모임 만들어 한 명만 머리 써서 잘 의견서 하면 내시고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저도 네. 똑같아요. 개파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네. 지금 합당 논란이 개파 문제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말한 것처럼 언론에 계속 네이밍 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다음에 되면 이제 공소취소 모임들은 친명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반명이다 또 이런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그건 국민의힘도 민주당 똑같아요, 사실은. 예. 자, 하여간 지금 그 조금 뭔가 저는 정치에 새로운 기운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갈등보다는 좀 통합해서 어떻게든 바른 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 측면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가는 건 좋은데 이 가운데 자꾸 뭐 의심 가는 파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행동하면 뭐 아니라고 반청 모임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왜 모였지 이렇게 의심을 이제는 하니까. 다 그래 본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구독자 따 빠지는. 아니 뭐 맞는 말인데 좀 뭐. 답답합니다. 동네별로 좀 살펴볼게요. 서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국민의힘의 그 김민수 미디어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세훈 시장 뭐 자꾸 뭐 이렇게 각을 세우는데 그 구청장한테도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지던데 경쟁력을 먼저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서울의 경우에는 표심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판은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는 최고위원이죠. 박민영 대변인 죄송합니다. 얘기했고, 죄송합니다. 예. 그 장도혁 대표가 문화일보 유튜브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저는 더 5선을 도전하시는데 네. 왜 5선 하는지를 설득을 잘하셔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민주당에서 할 얘기야. 그거는 왜 5선 왜 나오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와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네. 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 친한 게 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장동혁하고 그거 이제 사퇴해라 뭐 이렇게 네. 하니까 쫄리면 돼지시든 집 걸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그 정확하게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오세훈 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엔 서울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한 8대 2에서 7대 3으로 민주당으로 기운 것 같아요. 물론 서울은 보수화됐고요. 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 다수 당선이 44, 야당 다수 당선이 32로 12% 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런데 서울만 떼놓고 보면은 여당 당선 40, 야당 오. 당선 42. 네네네. 그래서 야당 당선이 2% 포인트 수치가 높아요. 접전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가 해볼 만한데요. 지금 서울은. 예,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 데이터. 그런데 쟤들이 지금 하는 게 지들끼리 일단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윤어게인 게다가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기울었다. 그 저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오세훈이 가장 강력해요. 딴 사람이 돌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지표상으로는 오세훈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는 저는 착시라고 봐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아주 갈라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만약에 후보로 등장했을 때는 오세훈이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유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장동혁 대표나 그 지도부에서 오세훈을 갈까? 그게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바꿔버리지 않을까? 바꿀 것 같아요. 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뉴페이스. 고성국 말을 들어야지. 네. 고성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세훈을 제명하라. 오세훈을 제명하라. 어. 예, 그러니까 참 답 없네. 이제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한데도 자기들이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무조건 거네요. 오세훈을 네. 보내줘야 네. 초대시켜야 돼요. 좀 궁금한 사실. 사람 한 명 있어요. 토크 콘서트. 그 한- 저희 댓글창에 한동훈? 트로트 가수 데뷔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대요. 50, 60, 70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안 떠나더라. 빈자리가 없더라. 그 본인한테는 저는 안 좋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으로서 네. 그게 진짜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진짜로 전국 순회로 계속 그것만 할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정치인이 이제 토크 콘서트는 필요해서 하는 거지 몰라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기도 한데 네. 결국은 정치인은 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출마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콘서트가 콘서트를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게 못할 것 같아요. 창당 대회를 해야 되는 그리고 거 아니야? 창당대를 하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뭔가 하든 그쪽으로 도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예. 선거가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저거를 계속 한다는 거죠? 아니요, 계속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한 건 적은 아니고요. 없어요? 예, 친한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장 뭐 콘서트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번은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세 번의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인생이 들어갔다고 하나는 이제 검사 법무부 장관 페이지 네. 1 이걸로 이제 한동훈이 있었고 예.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그리고 이제 당 대표 쫓겨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페이지 2라고 하면 이제 제명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페이지 3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페이지 2를 정리를 하면서 토크 콘서트 뭐 한 번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예. 있다고 그 저거 계속하면은 이제 트로트 가수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한동훈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를 출마가 하면은.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장동혁 쪽에서. 그래서 한동훈 어디 나온다고만 해봐라. 오늘 딱 맞춤형으로 저격수로 그러니까. 거물급을 붙이던지 예.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처음에 얘기 나왔고 왜냐면 주호영 의원 네. 수성을인가 거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잘하면은 이진숙이 되면 보궐선거 안 나올 수도 있어. 후보가 이진숙이 돼. 지금 이진숙이 약간 바람이 제일 불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20 몇 프로 나왔어요. 바람이 최근에. 불었어요. 예, 물론 예. 이제 ARS 조사고 당원도 있지만은 지금 극우적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예. 이진숙이잖아요. 지금 저 그렇죠. 중에서 그러면은 이진숙 후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자리가 없어서 못 나와. 예, 그러니까 출마를 그 못 해. 제가 그 얘기를 좀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대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의석을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경선을 해도 그래서 대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 경우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예, 원천봉쇄다. 이번 선거 컨셉은 장동혁 대표의 컨셉은 한동훈 원천봉쇄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나오려고 하는데 구멍을 막아버릴 거다. 그래서 이진숙을 띄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나가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예를 들면 추경호나 주호영이 되면은 보궐이 날 거 그쵸.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진숙을 이진숙을 공천해 버린다라는 버린다.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자리는 막아버린다. 그게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다 없어요. 한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그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제가 다시 계엄 영상을 보면 그때 한동훈 최측근이 장동혁이었어요. 맞아요. 옆에서 계속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제는 한동훈을 반드시 밟아버리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정치가 되니까 그게 약간 그게 음, 저는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 두 사람. 두 사람끼리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스텝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네네. 그러면서 뭐 그게 뭐 저는 그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네. 전부터 같이 일하고 떨어지면서 옛날에 정이 있겠지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착각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장동혁은 한동훈의 길을 끝까지 막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또 용기 갖고 뭐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무슨 보궐이나 네. 그 나온다면 그걸 뭐 막건 하긴 어렵지만 네. 간다면 될 만한데 가잖아요. 네. 거긴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장동혁. 네. 결국은 지금 지난번에도 출마를 못했는데 네.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게 제가 한동훈 장동혁의 히스토리를 좀 짧게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반선 0.5선 사무총장이었고 그렇죠. 최고위원도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좀 우대를 해줬어야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좀 진지하게 상의하는 대상으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장동혁이랑 거의 한 게 없다. 무시했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 측근 그룹이 있거나 뭐 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거의 최측근처럼 보였는데 아하. 사실은 소외되고 있었다 의사 결정에서. 네네. 이거 한 가지가 섭섭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2차 이제 탄핵 투표하기 전에 이제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장동혁은 그때 강력하게 친한계 모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거.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귀등으도 안 들었다 자기 의견을. 그래.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임을 보면 그때 경론이 벌어졌대요. 네네네. 장동혁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탄핵을 하는 걸로 결정합시다라고 이제 끝냈는데 장동혁이 이렇게 한동훈 나간 다음에 네. 면장도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한동훈이 그러니까 면장도 못할 사람. 장동혁이 한동훈 뒤통수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면장도 못할 사람 리더십이 없다. 이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한동훈 웃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장동혁 나오는 거. 네. 한동훈의 주장은 제가 대표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네. 장동혁이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미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미 뭐 검이 이제 복검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차기 주자가 딱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앙숙이 되면서 결국에는 누가 차기 당권을 쥐고 어떻게 승승장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당의 승패는 갈리겠구나 싶고, 저는 토크 콘서트 가운데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전두환이고 하나는 윤석열.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는 역사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는 얘기를 그 누굽니까? 그 보수 언론인 조갑재 대표랑 같이 이제 하는 좀 그거를 당내에서 네. 좀 빨리 강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공간을 좀 더 그러니까 넓힐 수 한덕훈 있을까? 사태를 만들지 말고 그렇죠.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던 그랬었으면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국면이 전개됐을 건데 그렇죠. 결국 콘서트 국면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명당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음. 그날 강조했던 게 헌법, 사실, 상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고 사실 팩트를 위주로 해야 되고 상식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윤호개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 정당이 엉망진창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새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 보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설령 헌법, 사실, 상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보수한테 표를 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 이게 이명박 이후로 박근혜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새로운 아젠다가 없어요. 보수는 그렇죠. 그냥 반대만 해요. 새로운 거 안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과를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은 박정희는 산업화도 하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네. 제가 뭐 찬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 오고 새로운 아젠다를 걸렸는데 이제는 헌법을 지키느냐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가 없어요 지금 이 네. 한동훈에게도.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취약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대 정신이 옮겨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려면 그건 진보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진보가 너무 많이 비어 있고 진보 정치의 새로운 기운과 담론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국 대표가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약간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강미정 대변인 뭐 고발한 네, 네, 것도 공개를 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도 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면은 뭐 고발을 했는데 이게 여러 명이 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장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 기획해서 고발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강미정 전 대변인이 올렸어요. 이게 아직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당의 발목을 잡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생각이 들고 이 아젠다의 진보 아젠다가 제가 보기에는 뭐 사회권 선진국 네. 뭐 조금 추상적이에요. 와닿지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화할 수 있게 어떻게 진보 담론으로 만드느냐는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좀 붕 뜬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어떤 위치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지금까지는 국회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원내 진입하면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근데 진입을 못한다. 뭐 저는 지방선거는 그 지자체는 가지 아니라고 않는다고 보고 네. 보궐선거에서 이제 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본인도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할 건데 예. 또 반대 아까 말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또 그걸 또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자력으로 삼자구도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 최근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뭐 무공천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삼자구도로 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러면 동네가 완벽하죠. 어디 있어요? 전북 아닌가요? 전북, 군산.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군산에서 한번 삼자구도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국 군산이 조국 대표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나? 거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예전에 네. 출마하려다가 안 됐고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출마하시려는 분. 그리고 군산의 느낌은 어쨌든 그 지역 색채가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우리를 대표를 해가지고 호남이 낳은 정치인으로서 전국구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호남은 우리가 키운 정치인, 우리 호남 출신이 전국구로 좀 큰 정치인이 되는 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네, 네, 근데 네. 큰 정치인은 맞죠. 조국 대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선은 그죠. 문제는 우리 사람이냐고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군산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 조국 대표는 부산 사람인데 네. 예, 거맛 치아라마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고향도 그렇고 호남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공을 네. 많이 들이기는 했지만은 그게 정말로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기존에 있었던
호남 출신 의원들을 싹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조금 아직은 의문이. 저는 혁신당을 얘기하는 게 조국 대표 혼자를 조국 얘기하는 대표. 거, 혼자를 얘기하는 거. 혁신당은 뭐 좀 더 고마치 어렵고. 하나마를 군산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아따 그만 하이소. 아따 그만해서. 그거 아닌가? 아닌가? 그거 제가 부산말 좀- 아니야? 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원조 TK라 네. 발음이 쉽지가 않다. 근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 명절에 미리 녹화를 통해서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함께 했는데요. 늘 대한민국 정치는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일 또 어떤 파도가 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마음에서 국민이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 이익에 갇혀가지고 그 대의를 보지 못하면 그 배는 언제든지 침몰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심 잊지 않는 그런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구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재밌다. 다시 하자 고정. 명절 특집 말고 고정으로 합시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고맙습니다. 네, 한 시대를 두 분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끝으로 새해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직 지방선거 좀 남아 있는데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짜 찍던 대로 관성대로 찍지 말고 과감하게 네. 이 못하는 사람은 응징하고 그렇지. 잘하는 사람한테 좀 몰아주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 투표하면은 스윙 보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한 5%에서 7% 얘기합니다. 네. 당을 바꿔가면서. 음흠. 그럼 자기가 찍었던 그 정당이 정말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죠. 좀 귀순해라. 비순하자. 예, 예. 네. 아니 저는 또 우리 언론 역할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검증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 진영이 상관이 없어요. 뭐 강선우 의원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리고 또 김경시 의원 문제 뭐 물론 그 저기 누구지 우인성 판사에 따르면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 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부패 문제는 심각하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토론이 활성화되고 검증이 잘 돼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사리사욕 없이 열심히 일할 그런 좋은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